연휴 마지막 날인 오늘 전주국제영화제가 열린 영화의 거리에는 전국에서 관람객들이 몰리면서 축제 분위기가 한층 고조됐습니다. 전북에서 유일하게 전국대회를 치를 수 있는 완산 수영장의 보수가 미뤄지면서 10월로 예정된 전국체전을 제대로 치를 수 있을지가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지난달 전주의 한 찜질방에서 불이 나 대피 소동이 벌어졌는데요. 전주시가 건립한 근로자 복지관에도 스프링클러를 설치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제 벽골제가 세계유산 등재의 첫 관문인 잠정 목록에 오르는 데 실패하면서 사전 준비가 치밀하지 못했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달콤했던 5월 황금 연휴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JTBC 8시 뉴스입니다. 연휴 마지막 날인 오늘 전주국제영화제 메인 상영관 안팎에서는 풍성한 상영작과 부대 행사로 축제 분위기가 한껏 달아오르면서 영화 팬들의 발길이 줄을 이었습니다. 나금동 기자가 전합니다. 시험, 연애, 취업. 어느 것 하나 제대로 되지 않는 회원은 도시를 떠나 고향을 찾습니다. 사계절을 도화지 삼아 청춘의 고뇌와 번민을 수채화처럼 풀어내 화제를 모은 영화 리틀 포레스트. 회원의 삶을 통해 관객들의 마음을 치유한 임순예 감독이 전주를 찾았습니다. 이 영화를 보면서 잠시 동안이지만 좀 마음의 위로를 얻고, 사실 소리가 자연의 소리, 음식을 만드는 소리, 음식을 먹는 소리가 되게 예뻐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주목해서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전까지 궂은 날씨가 이어졌지만 전주 영화의 거리는 전국 각지에서 찾아온 관람객들로 활기가 넘쳤습니다. 조금 더 좀 실험적이고 좀 더 상업적이지 않은 그런 작품들을 볼 수 있는 기회인 것 같아서, 그런 것들을 일반 관객들과 접할 수 있는 기회인 것 같아서. 출연진과 관람객의 만남, 또 부대 행사는 축제 마당을 한층 더 풍성하게 장식했습니다. 배낭여행을 온 대학생들은 맛과 멋의 도시 전주의 5월을 마음껏 즐기며 젊음을 발산했습니다. 전주국제영화제가 처음이라서 좀 많이 설레서 왔는데, 나름 날씨가 좀 더워가지고 힘들긴 해도 그래도 지금 잘 즐기려고 하고 있습니다. 외국 사람들이 전주에서 맛있는 걸 먹고 되게 재밌어하는 모습들을 보니까 저도 즐거웠습니다. 연휴의 마지막 날인 오늘, 시민들은 전주국제영화제에서 축제 분위기를 마음껏 누렸습니다. JTBC 뉴스 나금동입니다. 전북에서 유일하게 전국 대회를 치를 수 있는 전주 완산 수영장에서 오는 10월 전국체전 경기도 열립니다. 그런데 시설이 낡아서 보수 공사가 시급하지만 자꾸 미뤄지면서 전국체전을 제대로 치를 수 있을지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정원익 기자가 보도합니다. 오는 10월 전국체전 수영 경기가 열리는 전주 완산 수영장입니다. 시설이 낡고 오래돼 지난 1월 말 긴급 휴장한 뒤 보수 공사를 준비해왔습니다. 그런데 지난달 시작될 예정이던 일부 보수 공사가 전면 보수로 바뀌면서 다음 달 말로 공사가 미뤄졌습니다. 공사 금액이 늘면서 행정 절차들도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결국 휴장만 했지 넉 달 동안 건물이 방치되고 있는 셈입니다. 공사도 빨라야 체전 직전에 끝날 것으로 보입니다. 전국체전 전에 1차 공사 할 거고요. 그 안에 이제 공사를 못하는 부분 같은 경우는 2차 공사를 해가지고 전국체전 이후에 한 번 더 할 수도 있어요. 체육인들은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적어도 한 달 전에 공사가 끝나야 사전 경기를 해보고 하자가 없는지 점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적응 훈련은커녕 최악의 경우 체전을 치르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사전 경기도 해봐서 하자가 발생됐으면 그 문제점을 빨리 캐치해서 본 경기를 실시하는데 지장 없게 해야 되는데, 그런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지는 거죠. 현재로서는 행정 절차를 서두른 뒤 공사 기간을 최대한 줄이는 수밖에 없습니다. 전주시가 발빠르게 대처할 수 있을지 우려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JTBC 뉴스 정원익입니다. 지난달 12일 전주의 한 찜질방에서 화재가 발생해서 주민들이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는데요. 전주시가 건립한 근로자 복지관에 스프링클러를 설치해야 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정현 기자가 전합니다.
전주시 중화산동의 한 찜질방에서 소방관들이 구조 활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 건물 지하에 설치된 스프링클러가 작동해 화재 진압에 도움이 됐습니다. 전주시가 지난 2005년에 건립한 근로자 종합복지관입니다. 지상 4층, 지하 1층 규모로 2층과 3층에는 목욕탕, 체력 단련 시설 등을 갖추고 있습니다. 다중 이용 시설이지만 스프링클러는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6층 이상만 설치하는 법적 의무 대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제천 화재가 발생하고 화재 사고들이 발생을 하면서 금년 1월부터는 6층 이상의 건물이면은 모두 스프링클러 설비를 설치하도록 이렇게 법규가 강화되었습니다. 근로자 종합복지관의 목욕탕과 체력 단련 시설은 하루에 최대 600명의 주민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옥내 소화전만 설치되어 있습니다. 공공시설인 만큼 스프링클러를 설치해 화재에 대비해야 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공공시설이고 우리 시에서 직접 관리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예산을 편성해서 추가적으로 더 안전의 시설을 확충하도록 하겠습니다. 공공시설에 대해서는 법적 의무 대상이 아니더라도 주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선제적으로 소방안전시설을 확충하는 노력이 뒤따라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JTB 뉴스 우정현입니다. 김제 벽골제가 세계유산 등재의 첫 관문인 잠정 목록에 오르는데 실패했습니다. 지난 3월 고창 곰소만을 포함한 서남해안 갯벌도 등재 신청이 반려됐는데 사전 준비가 치밀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권대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김제 벽골제는 백제 시대인 330년에 만들어졌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되고 규모가 가장 큰 수리시설입니다. 김제시와 전라북도는 지난 2016년부터 세계유산 등재를 준비해왔습니다. 하지만 최근 유네스코에 등재 신청을 하기 위한 첫 관문조차 넘지 못했습니다. 문화재청이 일종의 신청 예비 목록인 잠정 목록에 올리지 않기로 한 겁니다. 벽골제의 성격과 가치를 분명히 할 수 있는 학술적 연구가 부족하다는 이유인데 짧은 기간에 해소하기 어려운 지적이어서 세계유산 등재 추진이 상당 기간 늦어지게 됐습니다. 전체적으로 좀 더 학술 연구를 진행하라는 의견을 받았거든요. 지난 3월 유네스코는 고창 갯벌이 포함된 서남해안 갯벌의 세계유산 등재 신청서를 반려했습니다. 기본적인 지도자료가 미흡해 정확한 구역을 알 수 없다는 이유였습니다. 세계유산 등재 절차와 심사가 한층 까다로워졌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가야 유적의 등재도 계획한 전라북도 등에 철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세계적인 관점에 맞추기 때문에 국제 이코모스 학자라든가 의견을 들어서 어떤 국내적인 시각이 아니라 세계적인 시각에서 좀 맞춰가지고 더 보강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백제 역사 지구처럼 세계유산 등재에 공을 들인 만큼 관광객 유입 같은 효과는 크지 않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홍보 효과만을 노려 등재 사업에 나서기보다는 등재 이후 활용 방안 고민과 전담 조직 신설 등 신중한 접근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JTB 뉴스 권대성입니다. 자동차와 조선이 전북 제조업에서 차지하고 있는 비중은 막대합니다. 이 때문에 군산 조선소와 GM 군산 공장이 폐쇄되자 곧바로 지역 경제 전체가 위기를 맞고 있는데요. 특정 산업에 치우친 전북의 산업 구조를 개편하기 위한 작업이 시작됐습니다. 송창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해 7월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가동이 중단됐습니다. 그리고 지난 2월에는 한국-GM 군산공장의 폐쇄 방침이 결정됐습니다. 자동차와 조선은 전북 수출의 1, 2위를 차지하는 품목입니다. 전체 수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무려 30%나 됩니다. 군산조선소와 GM 군산공장이 동시에 주저앉으면서 지역 경제는 말 그대로 초토화되고 있습니다. 군산의 경우 제조업 근로자 2만 6천 명 가운데 47%인 1만 2천 명이 일자리를 잃거나 일을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저희 고민은 계속 휴업을 할 거냐, 그렇지 않으면 폐업을 할 것이냐. 이 지금 그 기로에 서 있습니다. 전라북도가 지역 산업 구조의 체질을 개선하기 위한 작업에 나섰습니다. 용역을 통해 올해 말까지 기존 산업을 고도화하면서 4차 산업혁명과 연계할 수 있는 신산업을 발굴한다는 계획입니다. 신산업으로는 바이오와 스마트팜 등 농생명 산업과 전기상용차 자율주행 사업,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산업 등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전라북도의 산업 구조를 어떻게 끌고 나가야 될 것인가 하는 부분을 한번 심도 있게 고민해봐서 이를 토대로 전라북도 산업 구조의 고도화를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산업 구조 개편 작업을 통해 자동차와 조선 등 주력 산업의 고도화와 미래 먹거리 산업 발굴이라는 두 마리의 토끼를 모두 잡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JTB 뉴스 송창용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의 단체장 공천 절차가 마무리 단계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오는 8일과 9일 이틀 동안 장수군수 공천을 신청한 양성빈, 오재만, 장영수 후보 등 3명의 경선을 실시하고 순창에서는 양영수, 장종일, 황숙주 후보가 경선을 치를 예정입니다. 민주당은 지금까지 송하진 도지사 후보와 함께 12개 시군의 공천 또는 경선을 끝마쳤으며 10일에 발표되는 장수와 순창을 끝으로 단체장 공천을 사실상 마무리합니다. 전라북도가 김제공항터를 종자산업단지로 사용하는 방안을 검토합니다. 전라북도는 국토교통부가 김제공항터의 용도를 공항용지에서 폐지하면 농식품부와 협의해서 민간육종연구단지를 추가로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김제공항터는 지난 2005년 공항 건설이 무산된 뒤에 주변 농민들에게 밭으로 임대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새만금 간척지에서 축제와 같은 각종 행사를 열 수 있게 됐습니다. 국무조정실은 시험과 연구용 장목 경작만 할 수 있는 간척지에서 향토 문화 축제와 문화예술 행사를 할 수 있도록 농어촌 정비법 시행령을 개정키로 했습니다. 국무조정실은 개정안을 오는 8월부터 시행할 계획입니다. 전주시와 주 프랑스 한국문화원이 다음 달까지 프랑스 파리에서 전주의 문화, 관광 자원을 소개하는 전주 스페셜을 진행합니다. 전주시는 이 기간에 주 프랑스 한국문화원이 전주 비빔밥 콘테스트, 판소리 강좌, 한식 문화 교육 등을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전주시는 6월 18일부터 나흘 동안 전주 한식, 한지 전통주의 명인과 전문 인력을 파리에 파견해서 전주의 날 행사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50대 남자가 아내를 흉기로 찌르고 자신도 자해를 한 끝에 결국 숨졌습니다. 전주 덕진경찰서는 오늘 오전 11시 40분쯤 전주시 인호동 한 음식점에서 59살 최 모 씨가 자신의 아내 50살 권 모 씨를 흉기로 찌른 뒤에 자신도 자해를 해서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최 씨 아내 권 씨는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다며 정확한 사건의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날씨입니다. 오늘 밤부터 내일 아침 사이에는 내륙 지역을 중심으로 짙은 안개가 끼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9도에서 13도로 예상됩니다. 낮 기온은 21도에서 25도의 분포로 오늘보다 3도가량이 높겠으며 화창한 초여름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모레도 대체로 맑겠습니다. 당분간 평년 기온을 웃도는 가운데 일교차가 10도 이상 크게 벌어지겠습니다.